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경북의대 본과 3학년 어전원이죠. 본과 3학년을 위한 초음파 워크샵 동초사 1기 2차 강의를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초사라는 것은 대구 경북의대가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인동에 위치한 경북의대 본과 3학년 초음파 사랑 모임, 이래서 동초사가 되었습니다. 이 동초사는 경북대 본과 3학년 학생 10명이 모여가지고 모임이고 11월, 12월 두 달간 걸쳐 6번 강의 2번, 핸즈온 코스 6번을 진행하는 겁니다. 강의 내용은 이제 간장, 담낭, 당간, 췌장에 대한 강의와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여 여기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초음파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그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초음파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강의, 병리를 기초로 해석하는 초음파 영상 같이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이죠. 이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음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울트라 사운드, 음파는 음파인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계에서 초음파를 사용하는 동물은 박쥐하고 돌고래가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이 초음파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높은 수의 주파수의 초음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진단에 사용하는 초음파는 3에서 15MHz로서 아주 높은 주파수의 주파수를 이용합니다. 이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1MHz는 100만 Hz이므로 이는 굉장히 높은 애죠. 그래서 3MHz만 300만 Hz입니다. 이 정도의 초음파는 공기를 잘 통과하지 못하므로 검사 시에 피부 표면에 지혜를 사용해서 이렇게 투과력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박쥐가 초음파에 공기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지만 초음파에 우리가 의료용에 사용하는 초음파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이 공기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에코의 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에코의 정도를 무에코, 강에코, 고에코, 저에코, 아이소에코라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초음파를 처음 배울 때는 이 에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초음파에서 고에코로 나오면 딱딱한 물질, 그러니까 저에코로 나오면 소프트한 물질로 생각했죠. 그렇지 않죠. 초음파의 고에코는 초음파가 발사해서 많이 돌아오면 에코가 높아지고 이 초음파 빔이 물질을 통과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무에코가 되는 거죠. 적게 돌아오면 저에코가 됩니다. 무에코는 초음파 빔이 물질을 통해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모니터에서 끈게 보이는 겁니다. 이 초음파가 우리 물질을 통과할 때 네 가지 과정이 있죠. 첫째는 반사, 두 번째는 투과. 반사되면 아주 강한 에코로 나오죠. 투과를 해보면 하나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끊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흡수. 흡수가 되면 이것도 초음파 빔이 굉장히 약해지죠. 무에코보다는 적지만 저에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산란. 이 음파가 물질의 산란을 일으키면 산란된 초음파의 일부가 다시 초음파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영상에서 아주 약한 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에 전혀 끊게 나온 것은 무에코고, 산란이 되면 일부 돌아오는 에코가 생기죠. 그리고 무에코가 되어버리면 투과를 되어버리면 무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무에코 되면
이 초음파상에서 끈게 나옵니다. 이걸 아네코익 또 아네코익도 무에코로 하죠. 복부에서 우리가 무에코로 나오는 대표적인 구조물로 낭종하고 혈관이 있습니다. 헤파틱 시스터라든지 리날 시스터 안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물을 아주 잘 통과하기 때문에 끈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혈관에서는 혈액이기 때문에 또 무에코로 나오죠. 간낭종은 이 단간에서 생기죠. 그리고 단간의 상피세포로 둘러싸이게 되는 트루시스트가 됩니다. 나중에 또 트루시스트하고 슈도시스트를 설명을 드립니다만, 트루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낭종의 베개, 앱세리움, 상피세포로 둘러싸이는 거지요. 슈도시스트는 상피세포가 없고 그라뉴레이션 티슈나 파이브러스 티슈로 둘러싸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판크레아스에 있는 슈도시스트, 이 판크레아티타이티스로 췌장염이 생기가 췌장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둘러싸 가지고 시스트에 생기는데, 여기는 앱세리움이 없고 그라뉴레이션 티슈,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기 때문에 슈도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트루시스트는 경계가 이렇게 평활하고 또 내부에는 장액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무에코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낭종 내부에 출혈이나 감염이 생기면 내부 에코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 낭종에서 헤파틱 시스트나 레날 시스트는 뒤에 후방 음향 증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에코고 뒤쪽에는 희게 보이죠. 이것은 초음파 빔이 헤파틱 시스트를 통과하면서 산란이나 흡수 반사가 적게 일어나고 투과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기계는 이 영상을 균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후방 영상 에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낭종 후방의 후방 음향 증강이 나타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의과대학생한테 설명하면 아주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과대학에서 1등이 70점이고 제일 꼴찌가 성적이 40점을 땄으면 지도 교수님이 30점을 더해가 70점이 100점, 40점이 70점, 전원 제시 없이 통과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등이 90점, 꼴찌가 40점을 따면 지도 교수님 10점을 따가지고 1등이 100점, 꼴찌가 50점, 이렇게 되면 반의 한 3분의 1 이상이 제시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헤파틱 시스트를 통해서 초음파 빔이 증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쇄가 적기 때문에 많은 초음파 빔이 주위에 비해서 많이 통과하죠. 그래서 뒤쪽에 이 음향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고에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간 낭종에서는 이 초음파 빔이 음속이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특히 경계가 스무스할 때는 굴절을 일으킵니다. 바깥에 이 헤파틱 시스트는 물이고 물은 초음파 음속이 느리죠. 주위는 소프트 티슈로서 음속이 물보다는 빠르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이런 시스트의 경계를 스무스한 경계를 통과할 때 음속이 빠른 데에서 낮은 데로 통과할 때는 안쪽으로 굴절이 돼가 이 후방 쪽에 섀도를 생깁니다. 반대로 이쪽에 있는 HCC 간세 포함이 있을 때는, 간세 포함은 세포가 아주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의 밀도가 높아서 초음파 빔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위보다 빠른 속도로 음파가 통과할 때는 바깥으로 굴절하게 되죠. 그래서 간시에 포함해서는 굴절이 바깥쪽으로 굴절해가 라테랄 섀도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만성간질환이나 간경변에서 헤파틱 시스트와 저에코 간시에 포함하고는 감별이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에서 헤파틱 시스트의 아네코익하고 이 HCC의 저에코하고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그
3할 타자하고 2할 9푼 9리의 타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시즌에서 안타 숫자는 3개에서 4개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낭종하고 저에코 간셰프하면 사실은 에코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별은 굉장히 중요하죠. 간낭종은 비나인한 질환이지만 저에코 간셰프하면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되죠. 그래서 감별은 첫째는 경계가 간낭종은 피막이 있으므로 맹활한 경계를 보이고 간셰프하면 섬유 조직을 둘러싸였기 때문에 경계가 불규칙합니다. 형태는 이 간낭종은 원행이나 타원행을 가지는데 이 간셰프하면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일레귤러한 패턴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후방 음영이 간낭종은 비교적 뚜렷하나 HCC의 경우는 후방 음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균질한 간암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비임이 투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헤파티tis C에 비해서는 훨씬 후방 음량 증가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입니다. 이 초음파는 물질의 매질의 전파 속도가 다른데 할 때는 강하게 반사를 합니다. 요 주위 간세포하고 이 헤파티시스의 에피세리움하고 시스의 내강하고 음양 계면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전백 또 시스트와 에피세리움 요 후쪽하고 또 강한 음양 계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백 후백의 이 고에코로 반사가 많이 돼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간세포하면 그렇지 않죠. 여기는 간세포하고 이 간암세포하고 물론 물질의 밀도하고 초음파의 매질의 임피던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면에 고에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칼라 도플러 할 때 보면 시스터는 당연히 내부 헬륨 신호가 없습니다만은 간세포하면 내부 헬륨 신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게 되면 더욱더 간세포함을 시사하는 소견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롱 에코입니다. 스트롱 에코나 고에코나 비슷한 뜻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후방 음영, 섀도우, 그림자를 동반한 걸 스트롱 에코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스퀘어는 초음파 빔이 부딪히면 경계면에서 강하게 반사하고 이 통과하면서 흡수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스퀘어를 완전히 지나고 난 데는 크리한 섀도우를 만듭니다. 두 번째 일의 강에코는 공기가 되겠습니다. 공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료용에 사용하는 이 20에서 20MHz 정도 되면 아주 높은 주파수가 되죠. 그래서 공기를 잘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소량이 아주 극소량의 섬길 때는 정상 고에코가 되고 후방 음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량의 공기는 띠 모양 밴드 라이크로 고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작을 때는 이렇게 밴드 라이크 에코고 뒤쪽에 이렇게 고에코 보이고 또 4개의 공기방울이 모여 있으면 공기방울 사이에 이 액체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액체가 마치 튜바의 나팔 모양처럼 되죠. 이 초음파 빔이 이렇게 공기방울 안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뒤쪽에 강한 링다운 아티팩트 이걸 만들게 됩니다. 코메텔 아티팩트를 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링다운 아티팩트가 됩니다. 나중에 아티팩트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보시면 공기가 강한 고에코에서 공기 양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게 강한 고에코고 뒤쪽에 더티 섀도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석회화는 초음파 빔이 통과를 못하지만 공기는 그 사이에 초음파 빔이 통과하기 때문에 이 통과되는 부분에 하고 통과 안 되는 부분 사이에 섀도우를 만들게 되죠. 더티 섀도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공기를 이 더티 섀도우가 있다는 것은 초음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초음파에서 담낭 결석이 있으면 뒤쪽에 클리어한 섀도우를 만들지만 또 이 장관 내에 가스 있을 때는 이 고에코가 만들고 뒤쪽에 더티한 섀도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또 대량의 공기가 저류성에서는 이래 반향 허상을 일으킵니다. 스토막에 이렇게나 콜론에 있으면 강한 고에코를 만들고 뒤쪽에 계속해서 반향 허상,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소견은 일종의 허상이지만 이 공기를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이 고에코로 나타나는 것은 지방이 됩니다. 지방은 이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음파에서 고에코라든지 저에코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입니다. 지방이 고에코지만 주위가 엄청 고에코 물질 안에 지방이 있으면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의 학생의 성적의 평가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올림픽의 100m 결선은 1등하고 3등하고 0.01초로 뭐 구분이 되죠. 이거는 완전 상대 평가가 되는 시험입니다. 고에코로 보이는 게 특히 대표적인 것은 지방간이죠. 지방간에는 세포질에 중성지방하고 포스포리피드가 여기에 침착이 되죠. 그러면 세포 주위에 사이토플라즘의 수분 성분과 팩 글로벌하고는 강한 계면차를 생깁니다. 그래서 패티 리버 지방간에서는 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에코로 반사가 많이 되니까 서피스 부분은 보면 그 첨부는 아주 고에코로 보이지만 위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초음파 감쇄가 심해져가 깊은 부분은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우리가 키드니에서 중심에코 복합체 신우 주위에는 신우가 있죠. 신우 주위에는 신우 연부 조직이나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 등으로 복잡한 구조물이 덮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초음파를 통할 때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중심에코 복합체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령에서 나이가 드신 분에서는 이 신우 주위 지방 조직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시 어큐뮬레이션 되어버리면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 중심에코 복합체가 워낙 고에코고 이 중심에코 복합체의 패시 어큐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저에코가 돼서 오히려 안 내부의 저에코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경북 의대 청송이나 의대 한 30명 되는 반에서 1등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반에서 1등이죠. 이 학생이 서울 대원외고에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엄청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80점을 땄어요. 그런데 대원외고 학생이 평균 90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평균 점수를 올렸습니까? 내렸습니까? 자기가 있던 고등학교에서는 평균 점수를 엄청 올렸지만 대원외고에서는 오히려 성적을 감점을 시켜버리는 거지요. 예. 자, 우리나라에서 400m 계주를 최고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미국의 세계 최고의 미국의 올림픽에 400m 계주의 선수로 참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승을 못하겠죠. 성적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다음에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담낭 콜레스테롤은 후방 음영을 동반한 고에코로 보는데 담낭에 생긴 콜레스테롤 폴립은 후방 음영이 없는 고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음파 빔이 담낭 콜레스테롤 부딪힐 때 담접하고 콜레스테롤 강한 음량 임피던스 차이에서 반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선상 고에코를 보이고 이 결석을 통과하면서 산란하고 흡수를 일으키가 음량 감쇄를 일으키가 섀도를 만들죠. 콜레스테롤 폴립은 그렇지 않죠.
콜레스테롤 폴립은 이 앱세륨, 담낭 앱세륨 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담낭백에 있는 히스테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엔갈핑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강으로 프로트루딩하는 스트럭처가 콜레스테롤 폴립입니다. 초음파 빔이 이 콜레스테롤 폴립하고 부딪힐 때 경계면은 고에코로 보이고 안에 히스테오사이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과 반사회가 고에코로 보이지만 주위의 커넥티브 티슈는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이 그렇게 감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섀도우를 만들지 않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폴립은 스톡이 있죠. 이 스톡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콜레스테롤 폴립은 담낭백하고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스토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콜로이드가 되겠습니다. 콜로이드는 이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그랜드입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 갑상선을 보면 갑상선은 그리고 트라키아죠. 여기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고 뒤쪽에 머슬이 있고 버테브랄 바디가 있습니다. 갑상선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은 물주머니죠. 이 안에 콜로이드가 있고 바깥에 폴리큘러 앱세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커넥티브 티슈가 있죠. 초음파 빔이 와서 이 앱세륨하고 콜로이드 사이는 강한 반사를 일으키고 또 콜로이드 자체도 반사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사이로이드는 고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사이로이드에 만약에 이 파피럴 캔서가 생기면 이 세포가 증식하고 내부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침륜해가 콜로이드를 줄이고 세포의 밀도가 증가되면 파피럴 캔서는 저에코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침륜성 유도암, 인베이시브 파피럴 캔서는 저에코상, 초음파상에서 저에코, 불규칙한 경계, 미세스키아, 초음파상에 톨로된 와이드로 형태를 보입니다. 병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앱세륨에서 유도암이 증식이 되죠. 주위로 침륜하죠. 병리학으로 보면 파이브로바스큘러 원들이 있고 주위에 유도암이 아주 증식된 포도송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암세포가 밀도가 높아지고 주위에 콜로이드를 없애니까 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하고 스트로마가 해기되고 주위에 라미네이트 칼시케이션이 생겨서 이것이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칼시케이션, 직경이 1mm 이하 되는 아주 1mm 정도 되는 소결석을 만듭니다. 우리가 결석은 3mm 이하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 섀도우를 잘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 조직을 침륜하기 때문에 불규칙한 경계를 만들고 또 이 초음파상에서 횡단상에서 이렇게 AP 다이메터가 라테랄 다이메터보다 큰 소위 톨로된 와이드 형태를 보입니다. 이것은 브레스트 캔서나 사이로 캔서에 보이는 소견인데 이 암 조직은 양성 조직과 달라 이 결을 따라 자라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침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결합 조직은 고에코성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섬유결합 조직도 주위가 고에코일 때는 저에코로 보이죠. 섬유결합 조직이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이 페리페랄 콜란지오시의 당간세포암입니다. 당간세포암이 증식하면 주위를 간세포를 침륜해드리고 당간세포는 아주 파이브로 티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세포 성분이 적고 혈류가 적은 병변이므로 초음파에서 반사가 많이 돼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당간이 페리페랄 간내 당간이 확장됐다 하는 것이 또 소견이 되게 됩니다. 자, 판크레아스 캔서, 판크레아스 덕대에 생기는 아데노카르시노마도 이것도 이 세포 성분과 혈관 성분이 적고 섬유결합 조직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초음파성에서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췌장의 간질 조직에 지방 침륜을 일으키는 수 많고
지방 침륜이 이 고에코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의 덕털 캔서에 의한 파이브로스에 의한 에코가 주위에 판크레아스 주위에 있는 폐보다 오히려 에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크레 닥터의 디스탈 판크레 닥터 딜라테이션이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 염증 세포가 침륜 시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액체 저류가 생길 때는 더 진행되면 제에코로 변하죠. 간 농양에서 이렇게 소견이 많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고에코, 다음에는 헤테로지너스 에코, 시스틱 디제너레이션 되면 무에코, 나중에 파이브로시스가 세버리면 고에코로 변하게 되죠. 응고개사,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이럴 때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메타스의 캔서, 특히 이제 세포 성분이 많은 전이성 간종양, 예를 들자면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가 리버에 메타 왔을 때, 전이 왔을 때 이 제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양이 굉장히 증대되면 이 페리페리에는 종양세포, 내부에는 플라스프라가 나빠져서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에코로 보이고, 때로는 이 더 심해지만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센터 부분에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이 일으킵니다. 이걸 이제 무에코가 되죠. 무에코, 고에코, 제에코가 됩니다. 이런 패턴을 항소 눈알처럼 보인다. 벌사이 사인, 타겟 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종괴 내부가 또 다양한 구조물로 구성시에는 고에코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종괴가 고에코 물질이 있으면 고에코로 보이는데, 고에코 물질로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음양의 계면차가 헤테로지너스한 물질로 구성될 때는 그걸 통과하면서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가 되죠. 예를 들자면 제포전기 우리가 혈관종입니다. 해망종은 혈관이 뭉쳐 있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병리학적으로 보시면 이 소프티슈가 있고, 여기에는 혈관에 엔도셀륨이 있고 혈관 내강이 이렇게 있죠. 쉽게 말하면 혈액 주머니가 되는 거죠. 초음파 비밀에 통과하면서 이 엔도셀륨, 소프티슈, 혈관 내강을 통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종은 고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혈관종이 커지거나 또는 변성을 일으키면, 이렇게 혈관종 내강이 커지면 에코제니시가 떨어지게 되고, 출혈을 일으키면 고에코를 되고, 칼시피케이션이 드물게 생기면 스트롱 에코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종이 커지더라도 페리페리에는 이 마이크로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테두리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 해가 혈관종의 중요한 소견이지만 스페시픽한 소견은 아니죠. 간시에 포함해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혈관종은 이 혈관 물주머니죠. 그러니까 초음파의 감쇄가 적기 때문에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강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혈관성 종과 혈관이 굉장히 많은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은 고에코로 보이는 수가 많습니다. 대표적에서는 췌장의 엔도크라인 튜머인 인슐리노마는 이 많은 혈관하고 모세혈관과 내분비 세포 사이는 강한 음양 계면을 형성해서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슐리노마 이런 거는 고에코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저에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에코 종괴는 세포학적으로 지방 같은 고해구 성분 물질이 없거나 또는 균질한 세포가 증식이 돼서 초음파의 투과성이 항진되거나, 또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또 저에코 물질이라도 음양 계면을 만들지 않은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거나, 또 혈류가 적은 히포바스큘라, 하이포바스큘라한 종괴일 때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스몰 HCC 이런 거는 저에코로 보이죠. 스몰 HCC 왜 저에코로 보이느냐? 정상 리버는 간 조직은 센트럴 베인이 있고 여기 포탈 에리아 있습니다. 포탈 에리아는 포탈 베인 헤파틱 아터리, 스몰 바일 닥트가 있죠.
이 포탈 베인에스하고 헤파틱 아트리가 함유돼가 사이노소이드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HCC가 되면 이런 마일 닥트나 사이노소이드 구조가 없어지고 세포가 아주 정식이 되죠. 정상 조직보다 단위 면적당 4에서 6배로 정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 비미 페네트레이션이 좋아져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스몰 HCC도 저에코로 보이지만 고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방 침륜이 있는 웰디프레이 HCC나 사이노소이드 확장이 되거나 슈도 그라뉴러 포메이션이 생기는 것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급성 염증 등에서 어큐트 인플레이션에서 조직에 액체 저류가 되면 이디마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어큐트 인플레이션 급성 염증에서는 물이 채이죠. 물이 채이면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초음파는 우리가 이 조직에 물이 어큐뮬레이션 된 걸 아주 민감하게 찾아내는 이 진단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관의 정상 소화관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다 배웠는 내용입니다. 앱세리움, 서브앱세리얼 에리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이게 점막이 되죠. 그 다음엔 서브 무코사가 있습니다. 서브 무코사는 루사나 레올러 스트럭처 안에 혈관, 신경, 림프관, 그랜드가 있습니다. 아주 잡다한 조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층이 있습니다. 무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다음에는 서브시로사, 시로사. 요건 좀 파이브러스 티슈로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빔이 내강하고 앱세리움하고 부딪힐 때 강한 반사를 일으키가 제1층이 고에코로 됩니다. 제2층 저에코는 주로 무스큘라리스 무코스 때문에 생깁니다. 근육이죠. 근육은 초음파 빔을 잘 통과해 저에코 됩니다. 그리고 일부 서브 앱세리얼 티슈도 관여합니다. 제3층이 무스큘라리스 서브 무코사입니다. 이 서브 무코사는 이 안에 여러 가지 헤테로디너스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강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치 해망조마와 똑같죠. 그래서 고에코를 생깁니다. 딱딱하다고 해서 고에코 되는 거 아닙니다. 제4층 근층은 우리가 균질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4층 서브시로사 시로산 파이브러스 티슈가 되어 있고 이 파이브러스 티슈는 고에코가 되고 또 시로사하고 바깥에 있는 조직하고는 음양 계면차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로 됩니다. 자, 이제 acute gastric mucosa lesion, advanced gastric cancer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가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에코입니다. 아이소에코가 초음파 검사에서 제일 참 문제가 됩니다. 초음파는 결국 그 결절이라든지 병변이 주의하고 병변하고 에코의 대조도로서 발견하는 병이죠. 그럼 대조도가 없으면 본질적으로 병변을 디텍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러나 이제 가끔 우리가 이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내는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변이 돌출하거나, 그렇죠? 병변이 돌출할 때는 우리가 병변의 발견의 크루가 되죠. 두 번째는 이렇게 혈관이 밀리거나 또는 이 종괴 주위를 혈관이 둘러쌀 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종괴의 내부에 혈류 신호가 보일 때, 이럴 때는 종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종괴가 변연의 고에코대가 있거나 또는 변연의 저에코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종괴의 진단이 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고에코 종괴가 이행성 결절인데 이 행성 결절 안에 고에코인데 안쪽에 HCC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HCC는 저에코가 되고 변연에는 이렇게 고에코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게 종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몰 HCC라는 개념인데 2cm에 된
결절인데 요걸 이제 스몰 HCC를 하죠. 요 중에 early HCC와 프로그레스 HCC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early HCC는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고 프로그레스 HCC는 경계가 좀 명료한 경우죠. 경계입니다. 그래서 early HCC에 비해서 프로그레스 HCC가 조직학적으로 더 나쁜 경우가 됩니다. 이것도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불균질한 내부 에코상을 보이는 결절이죠. HCC일 때는 스몰 HCC일 때는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할 때 큰 결절이 되면 셉툼이 생기거나 주위에 헬로가 생깁니다. 이 헬로가 생긴다는 것은 종괴가 팽창성 발육을 해서 주위 간 조직을 압박해서 교원 섬유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슈도 캡슐을 형성합니다. 캡슐은 파이브러스 티슈가 고에코지만 주위가 고에코기 때문에 캡슐 부분은 오히려 제코로 보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 드린 벌사이 사인, 이 이제 타겟 사인, 이거는 전이성 강종양에서 간 종양이 급속하게 팽창해가지고 센터 부분의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나 또는 시스틱 디제네이션 하면 내부가 불균질한 내부 에코상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초음파 에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대해서 우리 동초사 제1기 회원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10번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분 아니고 같이 우리 다른 회원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부는 기초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초음파 영상은 병리를 에비던스로 해서 병리를 기초로서 이걸 설명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인류 의사가 됩니다. 내과 의사가 내과 의사의 초음파를 하는 단계가 있죠. 첫째, 병변을 찾아내는 의사. 그렇죠. 그건 1단계죠. 병변이 간에 어디에 있구나. 또는 간에 우측간에 있구나. 좌측간에 있구나. 이 정도 알면 1단계죠. 2단계는 뭡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이다. 그러니까 해망지오마다 HCC다. 이 정도 추정하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떠냐? 이 초음파 영상을 보고 CT, MRI에서 어떤 영상이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추정하는 거죠. 3단계. 4단계는 이 종양이 병리학적으로 어떠한 그걸 나타날 소견을 보일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이 그 4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 하시면 막 평범한 의사죠. 3단계, 4단계를 하면 정말 아주 엑셀런트 의사 됩니다. 2단계 의사는 아주 많죠. 1단계, 2단계. 3단계는 드물죠. 4단계 되면 아주 엑셀런트한 의사고 이 의사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는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4단계 의사로 해야죠. 2단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동초사에 들어오신 우리 회원들은 4단계 의사를 목표로 해야만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1기 때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